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 해볼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진입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핫한 이슈들이죠. 네, 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이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2월 24일이었죠. 그때 핵심 물자들,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이 공급망을 갖다가 한번 점검을 해봐라. 100일 안에 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백악관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망,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 대표부의 밑에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서 국제 공급망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삼성 불러다가 회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런 회의를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야별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반도체 뭐 나온 얘기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동맹국이나 파트너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반도체 공급망을 갖다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17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도 크게 뭐 눈에 띄는 내용은 없지만은 10년짜리 계획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히토류 관련해서는 중국을 겨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히토류 관련 제품 가운데 제일 큰 게 네오디뮴이라는 자석이거든요. 이게 영구 자석에 들어가는 히토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갖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국한테 고율 관세를 물리면서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국가 안보에 필요가 있을 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전략이 결국 중국을 초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 보고서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중국, 차이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가 하면 458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차이니즈라는 표현이 108번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을 겨냥한 법률이다, 공급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은 74차례가 지목이 됐고 일본은 85차례 지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 확충 계획에서 우리나라나 일본과 함께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다 강하게 나타낸 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희성 앵커가 꼽은 이슈의 첫 번째 이슈로 또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죠. 두 번째 이슈 보니까 중국도 미국의 압력에 맞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반외국인 제재법을 곧 제정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언론 뭐 인민일보나 이쪽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7일 날 이 29차 회의를 열어가지고 반외국인 제재법에 대한 초안을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외국인 제재법이 뭔가 하면은 이 결국은 중국한테 제재하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 초안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외국인들의 외국 기업이나 외국 국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법으로 맞서고 그리고 또 만약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한다. 이러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을 보복한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사실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딱히 반응한 게 크게 없습니다. 뭐 보잉이나 몇 군데 군수 물자 관련해 가지고 뭐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이렇게 특별한 어떤 반응을 보이기 어려웠고 그리고 또 반응을 보인다 해도 부처별로 네. 그러니까 상무부라든지 뭐 외교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응을 했는데 이걸 갖다 앞으로는 법률 차원에서 반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18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현재 이 미국은 주먹자랑이고 네. 중국은 현재까지는 맷집 자랑이거든요. 네. 두들겨 패봐라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그렇죠. 보여줄게 하는 네. 이런 입장인데 이제는 말하자면은 이 좀
같이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효력을 나타낼 거로 보세요. 어떤가요? 일단 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사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중국 시장을 크게 보는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근데 과연 중국이 이걸 갖다가 중국 내를 떠나서 외국까지 국경 너머까지도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